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기말면접 예상문제풀이. 자, 오늘은 제 9장입니다. 1편에 이어 2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문제마다 관련된 사진 자료를 첨부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헷갈리기 쉬운 문제는 강의를 하면서 보충 설명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토론방이나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과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국어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모르면 너무 불편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문화를 모르면 괜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하면 너무 불편하고 또한 생활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자,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고 그 후에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신라, 백제 등 삼국이 세워집니다. 고구려를 세운 왕은 주몽, 백제를 세운 왕은 온조입니다. 신라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박혁거세입니다. 2번. 1919년 탑골공원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대규모 독립운동은 무엇입니까? 3.1 만세운동입니다. 3번.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원산지라고 합니다. 4번. 법원에서의 잘못된 판결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심제도라고 합니다. 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고, 여기서 불복하면은 항소를 합니다. 고등법원, 특허법원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죠. 항소를 하고 여기서도 판결이 억울하다 그러면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3번의 재판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5번.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국가원수로서의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6번.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물건을 돌려주고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불이라고 합니다.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 환불. 7번. 물건을 샀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까는 돈으로 돌려받는 것은 환불이라고 했죠. 지금 물건으로 바꾸는 것은 교환이라고 합니다. 8번. 고려시대 말기의 학자이며 문신으로서 중국 원나라에 갔다 돌아오면서 목화실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목화 보급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익점입니다. 자, 문익점. 목화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목화밭입니다. 목화밭, 이을, 이만재 블로그입니다. 자, 이게 목화밭입니다. 목화밭의 목화입니다. 이 목화 솜으로 따뜻합니다. 이불을 만들고 겨울에 목화솜 이불을 만들어서 덮으면 따뜻하고 그렇죠. 자, 여기에 목화입니다.
9번 월급과 같이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소득세입니다. 10번 소득세는 어떤 세금입니까?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1번 취직을 위한 면접을 받기 위하여 회사 등에 제출하는 개인의 신상정보, 학력정보, 경력 등을 날짜 순으로 요약 혹은 나열한 문서는 무엇입니까? 이력서입니다. 12번 저축을 하거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은행에 가야 합니다. 13번 은행에서 돈을 거래하기 위해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장이죠. 14번 70세가 되는 생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희 또는 칠순잔치라고 합니다. 15번 사람이 태어난 지 만 60년이 되는 60번째 생일에 하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갑잔치라고 합니다. 16번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17번 같은 문제죠. 공무원이 맡은 일을 하는 정해진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18번 국민은 일을 해서 세금을 어디에 냅니까? 세무서, 국가에 내죠. 19번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회, 법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행정부입니다. 20번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들과 같이 싸우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도망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과 같이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21번 서울에 가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덕궁, 경복궁, 남대문, 동대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창덕궁, 경복궁,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되죠. 22번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3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국적법입니다. 24번 둥글넓적한 돌 두 짝을 포개고 윗돌 아가리에 곡식을 넣으면서 손잡이를 돌리면 곡식이 갈아져서 나오게 만들어진 우리나라 재래식 기구는 무엇입니까? 맷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위쪽에. 여기에 콩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돌립니다. 손잡이죠. 손잡이로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면 콩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갈려서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갈려서 나왔죠. 이걸로 두부를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자, 25번 예전에 팥, 콩, 메주 등 가루로 가는 기구를 돌로 만들었는데 그 기구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설명 들었죠? 맷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옛날 집에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콩을 갈아서 두부를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26번 옛 고구려의 영토에 대조영이 세운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발해라고 합니다. 27번 고구려의 영토 대부분가 연해주를 차지하여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가고
고구려 영토에 대조영이 세운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발해입니다. 발해. 상당히 땅이 넓죠. 그리고 밑에는 통일신라입니다. 밑에는 신라, 북쪽으로는 발해 이렇게 있었습니다. 28번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자리 등 고용노동에 관한 업무입니다. 29번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5대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이 있습니다. 요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다음 블로그에 베리웰이라는 다음 블로그입니다. 여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기본권 관련 헌법조항, 행복추구권,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자, 평등권은 어떤 것이냐?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유권.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정권.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단임권을 가진다. 자, 청구권. 제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청구권이죠. 27번 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은 3심까지 받을 수가 있죠. 자, 사회권입니다.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0번 남편의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남편의 남동생 결혼하기 전에는 도련님, 결혼 후에는 서방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볼까요? 결혼한 남편의 남동생 여기 있네요. 서방님,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후에는 서방님, 도련님, 결혼하기 전이죠. 예, 이렇게 있고 그리고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찬찬히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면 남편의 누나는 형님, 남편 누나의 남편은 아주버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남편의 여동생은 아가씨라고 하죠. 시누이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 여동생의 남편은 서방님이라고 부르죠. 물론 남편의 아버지는 시아버님, 어머니는 시어머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 남동생 아까 했죠. 했고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남편 형의 아내, 형님 이렇게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가계도 호칭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에는 좀 한문이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어렵고요. 이거 나중에 한번 이렇게 조용할 때 시험 치고 나서라도 한번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거니까. 자, 지금은 자 아까 했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부르느냐.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어머니는 장모님, 아내의 아버지는 장인어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의 여동생은 처제,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은 동서, 김서방, 이서방 이렇게 성을 해서 김씨면은 김서방, 이씨면 이서방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의 언니는 처형 이렇게 부르고 아내 언니의 남편은 형님, 연하, 나이가 적으면 동서 이렇게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내의 남동생은 처남이라고 되죠. 처남. 그리고 아내 남동생의 아내 처남댁. 그리고 아내의 오빠, 형님, 나이가 적으면 처남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오빠의 아내, 아내의 오빠의 아내는 아주머니 또는 처남댁이라고 많이 하죠.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입장에서 아까 요는 설명을 했었죠. 예. 그리고 밑에 또 그림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조용할 때 시험 합격하시고 나서 조용할 때 한번 또 보십시오. 꼭 필요한 거니까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